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수근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제가 하는 이 교육 자체가 이 운해 교육이 이 운해 교육을 한다고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얘가 공부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운해 교육을 다 했다고 아이마다 또 운해 교육이 또 다 다르잖아. 그쵸? 또 자녀형 아이들이 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원래 운해형 아이들이 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중에 특히 운해형 아이들이 운해 교육을 했던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얘네들이 공부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탑을 찍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게 되면 나중에 문제 성향이 생기게 돼요. 얘네들은 공부할 게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하려고 태어난 아이들이고 그렇다고 또 예술 활동을 계속 하려니 AI가 이걸 또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AI가 그림을 더 잘 그리고 AI가 음악 활동을 더 잘하고 얘네들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는 일단 둘째치고 20살이 넘어가가지고 사회 자체가 전부 다 AI에 이제 지배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한 10년 후면은. 대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학교를 나와서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을 한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스카이대를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과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스카이대에서도 여기를 나와서 과연 취직이 될까 이런 과도 있어요. 근데 기득권 중에서는 그 스카이에 타이틀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한 다음에 뭔가 길이 나와야 돼요. 근데 길이 없잖아.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는 주요 학과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주요 학과 거기서도 나와서도 얘네들이 또 경쟁을 해야 돼. 왜? 거기 나온 아이들이 만약에 24살부터 26살 사이에요. 군대를 가야 하고 여자애들은 뭐 그때 바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24살에서 26 그 사이에 거기서 왕창 졸업을 한 아이들이 만약에 한 5만 명, 6만 명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1000명을 뽑아. 그러면 거기서 또 경쟁이 또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긴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은 뭘 듣냐면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얘기를 들으니까는 여기를 스카이대를 나와서 좋은 학과를 나오면은 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된 아이들, 얘네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대학교만 보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얘네들을 그 다음부터 나갈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냐 이거야. 그것까지 엄마들이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학군지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애들이 움직여.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뭔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아 시기에 소근육이 안 된 아이들 학교 가서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돼.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돼 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 가가지고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거의 없어요. 제가 하려는 운해 활동은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려는 거예요. 엄마가 개입이 없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본인이 공부할 놈이면 공부를 하고 안 할 놈이면 안 하고 대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아이들. 내가 필요로 인해 가지고 엄마 나 어디 보내줘,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얘기해야지. 엄마가 그런 걸 다 결정해서 너 여기가 너 여기가 너 여기가 이러면은 얘네들은 20살 넘어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방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20대들이 그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왜 우리 애는 안 그러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군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모든 아이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 그걸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문제 지역이 대구 지역이에요. 대구 지역은 얘네들이 방탄 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어. 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런 지역에 있어요. 서울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있더라 하더라도 애들이 뇌질환이 걸리고 문제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학년에 뭐 4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지금 학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엄마들은 보통 누굴 보냐? 문제가 안 터진 아이들 엄마들하고만 친해지게 돼 있어. 얘가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됐어. 중학교 1학년까지 얘가 별 문제가 없어.
그럼 뭐야? 문제가 없는 아이들의 엄마들끼리 또 모여.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식으로 모이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때 돼서야 그 전에 문제가 생겼던 아이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문제가 생기기 전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터진 아이들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그때까지 뭘 찾아요? 생존자 인지 편향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아이들의 엄마들 조언만 듣는 거야. 얘네들은 살아남은 아이들이야.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실패한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지.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면은 분명히 실패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실패한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왜? 엄마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어머니들이 현실적인 거를 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뭔가를 될 것 같은 그런 생존자 편향에 의해 가지고 될 것 같은 기대감만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졌을 때 결국은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엄마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엄마는 얘네들 다 나이가 먹고 나면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빠른 엄마들이 50세고 늦은 엄마들 60세야. 어? 막말로 얘기하면은 뭐 100세 세대다 그런 거는 옛날 얘기야.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60 넘으면은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애들은 창창해. 이 창창한 아이들이 엄마의 욕심에 의해서 실패로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봐. 왜 망가진 건 생각을 안 해? 지금 20대에서 뻘짓거리하고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집에서 쳐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다 그때 당시 엄마들이니까 얘네들이 20대 뭐 초중반이라고 하면은 엄마들 보통 30대 애를 낳으니까, 그러면 엄마들 나이대가 지금 55세에서 60세 사이란 말이야. 이 엄마들이 이 욕심에 아이를 키운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쓰레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집에 있는 그 밑에 애도 그래. 연세대 학생회장인데 연세대 지금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학생회장 했던 애가 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요. 애들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취직이 안 돼. 3D 직종이라도 뭘 하려고 했더니 운전도 못해. 뭐 손도 안 좋아. 뭐 할 수 있는 거 끈기도 없어. 아니, 공부는 했지 공부 외에 다른 거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할지 몰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때 얘기했던 좌뇌 부작용이 있잖아요. 할 수 없다, 어렵다, 하기 싫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부 쪽에는 그렇다고 쳐도 공부 외의 거는 다 이런 마인드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이들이. 제가 하려는 운営활동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늘리는 거고,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공부하지 말래요?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사회 같은 거 어려우니까는 1, 2학년 때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과학 같은 거 너무 이른 시기에 하다 보면은 애들이 나중에 재미없어져요. 그럼 과학의 재미를 못 느낀단 말이야. 과학도 늦게 하라고. 2학년 넘어가지고 그때 하는 거야. 이런 실험 도구들 사가지고 집에서 2학년 때부터 좀 실험 좀 해보고, 그래서 사회 과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애들 사회 어려워하잖아. 그럼 7살 후반부터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자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자 하라고 그랬더니 또 음동만 또 겁나게 써요. 그 의미 하나도 없어. 실생활에서 쓰는 한자 용어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한자 하라고. 내가 공부하지 말래요? 1학년 때부터 하라고요. 근데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이 현행이 중요해, 현행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쉽지만은 예습복습 계속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쉽지만은 해는 습관을 들여놔야 된다고. 하라고요. 근데 왜 그 학군지도 그렇고 이거 학군지 따라하는데도 그렇고 왜 3, 4학년만 되면은 왜 이렇게 중학교까지 이렇게 쭉쭉 빼려고 그래요? 티처스에서도 그렇잖아. 이렇게 쭉쭉 빼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가서 마탱이가 간다고. 애들이 이상해지잖아, 중학교 가가지고. 그리고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행으로 쭉쭉쭉 다 빼잖아. 그 다음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까는 일단 쭉 빼고 모르는 거 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쭉쭉쭉 빼잖아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라면 왜? 내가 왜 돌아가야 돼? 하기가 싫은 거야. 쪽팔려서 하기가 싫은 거야. 나는 이 정도 뺐다고 해서 자신감 막 이런 걸 가졌는데 갑자기 과거에 그 쭉쭉쭉 뺐던 거, 현행을 무시하고 쭉쭉쭉 뺐던 것 때문에 다 까먹어 버린 거야. 다시 하려고 했더니 왜 했던 걸 왜 또 해? 쪽팔리는 거야. 그래서 안 해요. 성인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랑 애들 생각하는 마인드랑 완전 달라.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내가 책 육아라고 그랬잖아. 영유아 시기 때부터 읽었던 책
책이 너무 많은 책들을 읽었고 너무 높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볼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심한 책을 읽다 보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 1학년에 전래동화를 봐야 되는데 이미 그거는 36개월 전에 봤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기억해요? 못해. 그런데도 이거를 봤다라는 기억은 있어. 내용은 몰라도 봤다라는 기억.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안 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때 돼서 이제 뭐 Y를 6살 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만화에 정신책이 빠져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만화책 보다가 나중에 죽을 책 안 보고 얘네들 문해력이 또 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는 책을 안 봐. 그래서 영유아 때부터 책 육아한 게 말로가 몇 학년이야? 3, 4학년이야. 3, 4학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봐야 될 책이 있잖아요. 애들이 안 봐요. 그리고 집에 책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 보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거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저러면 저렇게 망가지고 라고 하는 게 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어디가 학군지고 어디가 비학군지고 학군지에서는 어떤 식이고 학군지 중에서도 지역마다 어떻게 좀 다르고 이런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애들 뭐 한다 그러면은 이 위험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청도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전라도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맞지가 않아요. 대구의 인프라 구축하고요, 대치동의 인프라 구축하고, 그 옆에 대치동 옆에 있는 강남권하고요, 분당이나 목동이나 다 달라요. 학군지 나름대로의 이런 영유부터 이런 스타일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에서 한 게 뭐 맞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맞아요. 유일하게 다 전국에서 맞는 거, 전 세계에서 맞는 거는 운행활동뿐이 없어요. 왜? 애들 뇌 발달 과정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근데 이 학군지라는 스트레스를 아이들은 안 받아. 그거를 엄마가 받고 그거를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학교라는 걸 알아? 몰라. 대학교를 나와서 뭘 하면 뭐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엄마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지. 누구는 누구 대학 나와가지고 누구는 뭐 하고 있다. 이게 생존자 인지 편향이라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생존자 인지 편향이. 이거는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요, 내가 조언해주는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내 아들 딸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게 생존자 인지 편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지 부조화예요. 이런 인지 편향에 의해 가지고 아이를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를 왜 애들한테 주냐고요. 아니면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걸 하다가 만약에 망했을 때를 왜 생각을 안 해? 무조건 다 될 것 같아? 로또 사면 로또 당첨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로또는 당첨이 안 되면은 마이너스 5천원 만원밖에 안 되지만은 조기 교육이나 또 애들 학습 교육, 그러니까 운해 교육을 안 시킨 상태에서 학습 교육만 주로 할 때는요, 애들이 망하면은 무조건 뇌질환이고 경계선 지능이에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아니면은 아이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촉법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엄마가 공부 위주로 막 미친듯이 시키다가 엄마 주로 찔러 죽이고 엄마 때리고 이러는 게 다 대치동이에요. 뉴스를 막는다 뿐이지. 그러니까 뉴스가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근데 현실이라고 그러는 거는 엄마들이 생각하는 건 뭐야? 주변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이 현실이래. 그 지역에만 살고 있지 전국적으로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내 지역에서 돌아가는 걸 알면 안 돼. 그 내 지역에서 몇 명 본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일반화 오류예요. 일반화 오류. 솔직히 제가 이거 하는 게 보통 논문을 쓸 때 표본 인원이 10명, 15명, 많아야 20명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2,000명 정도를 했단 말이야. 최소 2,000명.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담 인원만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800명이 넘어요. 전화 상담 인원만 800명이 넘어. 전국 방방곡곡, 거의 해외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하는 게 다 정상은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7세 이상 방 제가 따로 나눠놓은 거는요,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거기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방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따로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이드라인은 주겠다 이거지.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공부를 시킬 사람은 공부를 시키고요, 제가 말한 대로 사고력 활동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그대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왜? 앞으로 20년 후면은 대학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학습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게 전 세계에서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어요.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요. 마탱이가 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만 몰라. 이 학원이라는 말이 고유명사인 거 아세요? 전 세계 고유명사예요, 이게.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아카데미는 학술적인 거를 논의하는 데가 아카데미고요. 학원은 입시 위주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주입시켜주는 게 학원이에요.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학원은. 우리나라 학원은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대신 외국에 있는 학원은 아카데미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학원이라는 고유명사를 써야 돼요.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좀 정신이 나간 나라예요. 좀 알아두시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게 약간씩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뭐 공부 쪽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보통 제가 상황 분석력이 그래도 전국에서 탑 위치에 있어요. 그거는 어머님들이 아실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 앞으로 일어날 거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대충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1학년 애들 입학하기 전에 내가 1월달, 2월달에 막 얘기해 놓은 게 실질적으로 다 일어났고 그렇잖아. 그때 이미 내가 예언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입학하자마자 ADHD 2명씩 있고 학군지 같은 경우 애들이 대체적으로 뭐 혼자 지내는 게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대치동 중심으로 그런 일이 다 일어나고 학군 중심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7살, 6살, 5살 애들 이런 애들 더 심해질 거고 나중에 지금 36개월짜리 애들이 학교 들어갈 때 정도 되면은 한 반에 80% 애들이 경계선 지능을 찍을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한 10년 후까지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 교육 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본다고 하는데도 4년까지밖에 못 봐요. 너무 급변을 하니까. 근데 엄마들이 도대체 무슨 깡을 믿고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를 이렇게 예견을 해요? 왜 그때도 뭐가 될 것 같이 얘기를 해?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무슨 대학교 교수래. 교육 전문가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교육 분석가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거를 하나 딱 듣고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보라는 거는요, 하나만 듣는 순간 편향이 돼버려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정보들을 딱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요. 저도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담을 거의 6,000명, 7,000명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몇 명으로 모든 거를 판단을 하고, 또 어디서 도는 찌라시 정보들,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 다음에 이 꼰대들이 하는 이런 얘기들, 지금 현 시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50대 60대 사람들이 그냥 툭 던지는 말들, 이런 것들 딱 몇 개만 딱 가져오면은 그냥 인지 편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육아하다가는 결국 망하는 거는 엄마가 망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돈만 좀 들였지 정작 망하는 거는 아이들의 IQ예요. 아이들의 인생이야.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래도 제가 상황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4년 후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서 10몇 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받아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앞으로 대학이 이제 무의미해지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아이들의 이런 점점 줄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10년 후 되면은 대학교가 의미가 없어지고, 현재도 지금 블라인드 면접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린 애들을 뽑는 거지. 대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을 뽑는 거야. 대학교 나온 애들 뽑아가지고 월급 많이 주느니 차라리 실력 있는 애들 걔를 뽑아서 돈을 많이 주는 게 더 낫거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엄마들 유행 좋아하잖아. 그러면은 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유행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것들이 딱 돼서 4년만 되면 정착화가 돼요.
돼요. 그게 된단 말이야. 4년 후에 정착화가 되잖아. 그러면은 또 앞으로 4년 후가 되잖아. 그러니까 8년 후지. 지금부터 8년 후가 되면은 또 다른 문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화가 생겨. 그러면은 4, 3, 10이잖아. 12년 후면은 요런 단계가 3번을 걸쳐.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게 4년밖에 못 본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4년 후에 또 어떤 유행이 생길지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대학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일부 학과에 몇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 관련 학과 나와가지고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계셔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야. 남편분들이 지금 만약에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솔직히 의대나 법대 나온 사람들 외에는 지금 그대로 그 과 나온 대로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인하공전 전자계생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버스 하고 있잖아. 아무 상관없는 그걸 하고 있어요. 대신 과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건 있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삶을 알고, 다행히 제가 일을 했을 때 저는 항상 띠동갑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띠동갑 이상인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이 어떻고 부부 생활이 어떻고 고부간의 갈등을 알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나는 12년 후를 보고 자랐거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차이야. 얘가 그 대학교에 그 과를 나오면 뭔가 될 것 같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들이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는 세상이고, 아이들의 모든 학습을 엄마가 전부 다 컨트롤하고, 과도한 학습이 들어가고 과도한 선생님이 들어갔어. 옛날하고 달라요. 코로나 이전하고 달라요. 이런 애들이 대학교 나와서 뭘 하겠냐고.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야. 근데 그때는 엄마가 나이가 60이 됐어. 뭘 해줄 건데. 엄마는 나이가 60이 됐는데 애는 20살이 넘었는데 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대학교를 보내놨는데도 지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학교에다 전화 걸어줘 그 지랄하고 있고, 지가 아프다고 시험을 늘려달라고 그러질 않나. 이런 애들이야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후면은 어떤 또 또라이 같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교수 뺨 따고서 때릴 거야.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일단 내가 대학을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애들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하긴 하되 왜 초등학교 그 기본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는 시기야. 왜 선행을 하고 현행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마탱이가 가는 거라니까. 현행을 충실히 하면서 얘가 안 되는 걸 보충하고, 현행을 하면서 아이를 그거를 초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하라 이거야. 초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한 상태에서 중학교 때 선택을 하라고 해. 왜냐면은 5학년 6학년 때 애가 뇌가 붙거든. 최종으로 뇌가 붙거든. 왜 운해 활동 잘해놓고 왜 3학년 때부터 운해를 버리고 왜 자네 활동만 해가지고 애를 망가뜨리냐고요. 이러니까 애들이 6학년 5,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때 뇌가 붙으면서 애가 운해가 확 떨어지니까는 시냅스를 다 끊어버리고 애들이 좌뇌 편향이 되다가 보니까는 경계선 지능을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부터 공부를 못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듣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초등학생 어머니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셨죠? 내가 애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기는 하되 왜 선행으로 이렇게 미친듯이 하냐고. 특히 수학. 나는 수학 선행하고 수학 연산 위주로 하고 연산학습지 미친듯이 하는 엄마들 보면은 진짜 답답해. 이런 엄마들은 수학 수포자들이야.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학 공부 안 한 사람들이야. 수학을 해도 유형 암기식으로 했던 사람들이야. 사고력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과거에 20년 전에 수능하고 왜 지금 수능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수능 볼 때는 앞으로 12년 후에 수능이야. 그러면 엄마들 수능 봤을 때 15년 전하고 애들도 키웠으니까 한 20년 됐겠지. 20년 전이야 수능이.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되는 12년 후 또는 6년 후. 그러면은 봐봐 26년 후의 수능이란 말이야. 어머님이 수능 봤을 때랑 이게 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거부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자기가 봤을 때 수능하고 앞으로 내가 애를 키워가지고 애가 수능을 봐야 되는 거. 수능 보려면 얘가 20년이잖아. 그 애 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럼 뭐야 몇 년 후야. 지금 어머니 나이대가 40 됐잖아. 초등학생이면은
그 얘가 6년 후에 수능을 본단 말이야. 그 내가 20살, 19살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20살로 치고, 그러면은, 애가 수능 볼 때 엄마들 나이가 몇 살이야? 거의 50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30년 후에 수능이야, 30년 후. 그러니까 어머님이 수능 봤을 때가 30년 후란 말이야.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들을 가르칠 그 레벨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님들이. 그러면서 선행을 강요해? 이거는 진짜 무지한 엄마들이야, 무지한 엄마들. 진짜 답답해, 나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수학 선행을 강요하는 엄마들은 수학 공부 안 한 엄마들이야. 진짜로. 선행 강요하다가, 수학 선행 강요하다가, 그렇게 해서 망가진 아이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수포하는 아이들이 90% 이상이야. 그래 놓고서 이 엄마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중학교 돼가지고 애가 공부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대. 왜 애들 다 망가뜨려 놓고 그때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학군지 엄마들은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선행하고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얘가 공부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한대. 왜? 대체적으로 학군지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애들 다 공부 포기하거든. 왜? 선행으로 다 조져놨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포기하는 거야. 보통은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포기한다는 게 뭐야? 이게 학군지 공통 특징이야, 이게. 선행으로 조져놔가지고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하거든. 경계선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레파토리가 다 똑같냐? 난 다 외웠어. 진짜. 이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내 손바닥 아니야, 다. 어느 지역을 하든, 어느 학군지를 하든, 학군지가 아닌 지역을 하든, 유아 시기에 뭐 선행을 하든, 책육아를 하든,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 그리고 나타나는 애들 증상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게 자기까는 열심히 생각했다 했지만은 이게 학군지 공통 특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애들 조진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했던 그 노선을 다 따라간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버틴 애들이 성공하는 거야. 버틴 애들.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0.1%도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다 망해가지고 다 경계선을 다 떨어진다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 뭐 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 지금 MZ 애들 다 개파 5분 전 된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 애들. 그런 거를 좀 지금 왜 보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학교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긴 가되 애들이 사고력 활동을 확실히 해놓고 자기 주도 학습을 만들려는 거지 엄마 의지대로 가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유, 계속 얘기하다 보면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잘 생각해서 저희 초등학생 애들 잘 육아를 하세요. 내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초등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선행을 하냐고. 왜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하면서 왜 초등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잘 생각을 하세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이해해가지고 내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선행으로 쭉쭉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